오늘 이 영상은 원숭이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띠 최악의 궁합. 왜 어떤 띠와 만나면 원숭이띠는 불행해질까요? 실제로 명리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끌렸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는 모습.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조합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리학 천년의 지혜를 바탕으로 원숭이띠가 절대 조심해야 할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조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가 어떤 띠인지 알아야 궁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명리학에서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표현됩니다. 신은 12지지 중 9번째에 해당하고 금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금은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칼이나 도끼를 떠올려 보세요. 금속은 무엇이든 자를 수 있고 깎을 수 있죠.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영리하며 판단력이 뛰어나요. 한마디로 똑똑한 띠죠. 주변을 관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상황 판단도 빠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해요. 변화무쌍하고 재치가 넘치며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 기운의 특성상 차갑고 냉정한 면도 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경향이 있죠. 계산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다른 사람 눈엔 차갑게 보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자유를 사랑해요. 묶이는 것, 통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신금의 기운이 움직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숭이띠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왜 특정 띠와 맞지 않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궁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궁합은 천년 넘게 축적된 인간관계의 통계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물이죠. 특히 12지지 간의 관계는 매우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충, 형, 파, 해. 이 4가지가 바로 좋지 않은 궁합의 핵심입니다. 충은 정면 충돌을 의미해요. 서로 반대편에 서서 부딪히는 관계죠. 형은 형벌, 서로를 해치는 관계입니다. 파는 깨뜨림, 관계를 파괴하는 에너지예요. 해는 해로움,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죠. 이런 관계들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 생활에서 이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는 만나면 편하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누구는 만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지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딪히고 자꾸만 오해가 생기죠.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나쁜 궁합의 영향입니다. 반대로 좋은 궁합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편안하죠. 그래서 궁합은 연애나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궁합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숭이띠의 최악의 궁합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원숭이띠 최악의 궁합 1위,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이 조합은 명리학에서 신인충이라고 불러요. 충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면 충돌입니다. 왜 이 두 띠가 이렇게 맞지 않을까요? 먼저 명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는 신금, 호랑이는 임목입니다. 금금목, 금이 나무를 자르는 관계예요. 칼이 나무를 베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원숭이띠는 본능적으로 호랑이띠를 제압하려 하고 호랑이띠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게다가 이 두 띠는 12지지에서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예요. 가치관, 행동 방식, 생각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릅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계산적이죠. 머리로 판단하고 손익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해요. 반면 호랑이띠는 어떤가요? 정직하고 직선적입니다. 가슴으로 판단하고 정의감이 강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죠. 이 2가지 관점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충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들어볼게요. 원숭이띠 남자와 호랑이띠 여자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끌렸어요. 원숭이띠 남자는 호랑이띠 여자의 당당함과 열정이 매력적이었죠. 호랑이띠 여자는 원숭이띠 남자의 재치와 영리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둘이 식당을 고르는데 원숭이띠 남자가 말합니다. 여기 할인 쿠폰 있으니까 이 식당 가자. 호랑이띠 여자는 불편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다른 곳인데 쿠폰 때문에 여기를 가야 하나?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원숭이띠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랑이띠는 답답하게 느껴져요.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원숭이띠는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있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죠. 호랑이띠는 그게 답답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직관적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원숭이띠는 자꾸 분석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띠가 정의감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원숭이띠는 말려요. 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야 해? 호랑이띠는 그런 원숭이띠가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띠는 호랑이띠가 순진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충돌은 더 심해집니다. 원숭이띠는 호랑이띠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좀 더 영리하게 행동하라고. 호랑이띠도 원숭이띠를 바꾸려 합니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인간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지만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죠. 명리학에서 신인충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 힘들어요. 직장 동료 정도의 거리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매일 함께 생활하는 관계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으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끊임없이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 호랑이띠와의 관계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원숭이띠 최악의 궁합 2위는 돼지띠입니다. 이 조합은 호랑이띠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명리학에서 이 관계를 신의 해라고 부릅니다. 해는 해롭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겉으로 보면 이 두 띠가 잘 어울려 보인다는 겁니다. 원숭이띠는 신금, 돼지띠는 해수예요. 금생수, 금이 물을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관계 같죠. 금속이 녹으면 물이 되니까 원숭이띠가 돼지띠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금생수는 맞는데 과도한 배출이 문제예요. 원숭이띠가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돼지띠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도와주고 챙겨주게 되는 거죠. 처음엔 괜찮아요. 원숭이띠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돼지띠도 고마워하고 원숭이띠에게 잘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균형이 생겨요.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 여자와 돼지띠 남자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띠 여자는 머리가 좋고 일처리가 빨라요. 돼지띠 남자는 착하고 순수한데 좀 느긋한 편이죠. 처음엔 원숭이띠 여자가 돼지띠 남자를 귀엽게 봤어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도와주는 게 재미있었죠. 돼지띠 남자도 그런 여자친구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원숭이띠 여자가 지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 계획도 항상 자기가 세우고 예약도 자기가 하고 선물도 자기가 먼저 준비해요. 돼지띠 남자는 따라오기만 하죠. 처음엔 그게 귀여웠는데 이제는 답답합니다. 왜 항상 나만 움직여야 하지? 더 큰 문제는 돼지띠의 속도예요. 원숭이띠는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돼지띠는 느긋해요. 급한 일도 천천히 하고 서두르는 법이 없죠.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빨리 해. 자꾸 재촉하게 됩니다. 돼지띠는 그런 원숭이띠가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재촉하지? 천천히 하면 안 돼. 하지만 돼지띠는 착하니까 참아요. 그리고 원숭이띠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여기서 해로움이 시작됩니다. 원숭이띠는 계속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돼지띠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원숭이띠는 점점 지쳐가고 돼지띠는 점점 눌려 지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원숭이띠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발전이 없지? 돼지띠는 생각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 서로에게 불만이 쌓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띠는 진심으로 돼지띠를 도와주고 싶은 거고 돼지띠는 진심으로 잘하고 싶은 건데 조합 자체가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명리학의 서해를 경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충돌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위험해요. 서서히 서로를 소모시키니까요.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연애 초반엔 괜찮은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면 둘 다 지쳐 있어요. 물론 극복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 돼지띠와의 관계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원숭이띠 최악의 궁합 3위는 뱀띠입니다. 이 조합이 흥미로운 이유는 앞에 두 조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호랑이띠와는 정면 충돌, 돼지띠와는 일방적 소모, 그렇다면 뱀띠와는 은밀한 갈등입니다. 명리학에서 이 관계를 사신형이라고 불러요. 형은 형벌을 의미하죠. 서로를 해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오히려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숭이는 신금, 뱀은 사화인데 그 안에 경금이 숨어 있어요. 둘 다 금 기운을 가지고 있죠. 영리하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뛰어나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서로에게 끌립니다. 드디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났구나.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서로 알아주죠. 이 단계에서는 환상적인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는 뭘까요?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이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영리함이 명확하게 보이죠. 빠르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표현합니다. 반면 뱀띠는 금의 기운이 안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화의 모습을 하고 있죠. 차분하고 은밀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같은 영리함이지만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와 뱀띠가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둘 다 머리가 좋으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서로 바로 이해하고 빠르게 실행에 옮겼죠. 고객 응대도 훌륭했고 수익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원숭이띠는 빠르게 결정하고 싶어 해요. 이 거래는 이렇게 가자. 저 고객은 저렇게 응대하자. 뱀띠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좀 더 분석해보자. 처음엔 이 차이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숭이띠의 빠른 추진력과 뱀띠의 신중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점점 이게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원숭이띠는 생각했어요. 뱀띠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자꾸 제동을 거는 건가? 뱀띠도 생각했어요. 원숭이띠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건가? 더 큰 문제는 경쟁 심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둘 다 똑똑하니까 누가 더 옳은지 증명하고 싶어져요.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이야. 아니야, 내 방법이 더 안전해. 서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바로 사신형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쟁하고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연애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띠와 뱀띠 커플을 보면 초반에는 서로를 자랑스러워해요. 내 파트너는 똑똑해. 나와 잘 맞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렇게 말하는 진짜 의도가 뭐지? 저 행동 뒤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닐까? 둘 다 머리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뭔가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서로 한 겹씩 껍질을 쓰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편하지 않아요. 항상 긴장하고 계산하고 방어해야 하니까요.
사신형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호랑이띠처럼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돼지띠처럼 한쪽이 지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똑똑하게, 조용히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잘 맞는 커플이니까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알죠. 이 관계가 얼마나 지치는지. 물론 이 조합도 극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해요. 투명하게 소통하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자꾸 경쟁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 뱀띠와의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원숭이띠의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호랑이띠, 돼지띠, 뱀띠. 이 세 조합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원숭이띠가 주의해야 할 띠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조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와 원숭이띠입니다. 같은 띠끼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서로 이해도 잘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해요. 원숭이띠끼리는 신신자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형이에요. 똑똑한 사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둘 다 자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부딪혀요. 또 둘 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니까 관계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교류가 부족해지는 거죠.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둘 다 영리하니까 먼저 열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원숭이띠끼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연애나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띠입니다. 원숭이띠와 개띠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는 중립적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개띠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띠는 술토, 토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정직하며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이죠. 원숭이띠는 변화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차이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개띠는 원숭이띠가 너무 가볍게 보일 수 있고 원숭이띠는 개띠가 너무 고지식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 괜찮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개띠의 성실함과 원숭이띠의 영리함이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양띠입니다. 원숭이띠와 양띠도 조심해야 하는 조합이에요. 양띠는 미토, 토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예술적이며 따뜻한 성향이죠. 원숭이띠는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며 차가운 편입니다. 이 두 띠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양띠는 감정을 중시하는데 원숭이띠는 논리를 중시하죠. 양띠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원숭이띠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양띠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반대로 원숭이띠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양띠는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라고 해요. 그 사람 기분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원숭이띠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왜 감정까지 다 고려해야 해?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서로 답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양띠 조합도 극복 가능합니다. 원숭이띠가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양띠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원숭이띠가 정말 조심해야 할 띠는 호랑이, 돼지, 뱀,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개띠, 양띠와는 상황에 따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같은 띠라도 사람마다 다르고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숭이띠의 최악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원숭이띠 최악의 궁합 1위, 호랑이띠, 신인충, 정면 충돌의 관계입니다. 가치관이 정반대예요. 원숭이띠는 머리로, 호랑이띠는 가슴으로 판단하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바꾸려고 하다가 지칩니다. 연애나 결혼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조합이에요. 2위, 돼지띠, 진해, 서로를 해치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숭이띠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쏟게 돼요.
돼지띠는 원숭이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둘 다 지쳐갑니다. 서서히 소모되는 관계라 더 위험할 수 있어요. 3위, 뱀띠, 자신형, 은밀한 경쟁 관계입니다. 둘 다 똑똑해서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게 돼요. 신뢰가 무너지면서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왜 어려운가? 명리학적으로 충, 해, 형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고 해는 서로를 해치며 형은 서로를 소모시켜요. 타고난 에너지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조합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주팔자 전체를 봤을 때 다른 요소들이 이걸 보완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만약 이미 이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랑이띠 연인과 사귀고 있는데 헤어져야 하나요? 돼지띠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이혼해야 하나요? 뱀띠 동업자가 있는데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알려주는 도구이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자꾸 부딪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알면 조금 덜 답답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거나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호랑이띠와의 관계라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원숭이띠는 호랑이띠를 더 영리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호랑이띠는 원숭이띠를 더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시간을 두고 각자 생각을 정리한 뒤 대화하세요. 즉흥적으로 부딪히면 충돌만 커집니다. 돼지띠와의 관계라면 균형을 의식적으로 맞추세요. 원숭이띠가 계속 이끌지만 말고 가끔은 돼지띠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돼지띠도 노력해야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원숭이띠의 속도에 맞춰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 지금 좀 지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뱀띠와의 관계라면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전략적으로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 명리학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에요. 나쁜 궁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궁합이라고 해서 노력 안 하면 그 관계도 깨집니다. 궁합은 경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원숭이띠의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랑이띠, 돼지띠, 뱀띠. 이 세 조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숭이띠 최고의 궁합을 다뤄보겠습니다. 원숭이띠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 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최고의 조합. 기대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원숭이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